먼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보면, 자,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우리가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도 맞지만, 그게 아니라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에도 얘를 제출을 해요. 그럼 여기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구입한 고정자산이 들어가는 11번 칸이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우리가 수취하면서 구입한 고정자산이 들어가는 신고서 위치인 42번 칸 중 2번 칸하고 이 두 개 중에 이 두 개의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들어와야 되죠. 사실 매입 매출 전표에서 51번 매입과세든 54번 불공이든 57번 카드과세든 61번 현금과세든 이 과세 이용을 하면서 아래 분계가 우리 고정자산인 건물이나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물이나 비품 이런 것들을 쓰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원래 분계까지 다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오는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그 들어오는 모습을 직접 입력하는 게 시험 형태인 거였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불공제 사유 부분을 생각했을 때 54번 불공은 불공제 사유인데 세금계산서 받은 거라서 11번 칸에 들어가고서 불공제 칸에 들어가서 우리 16번에 50번 칸에 들어가서 넣었다가 빼는 방식이에요. 어떻게든 11번 칸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되지만, 우리 이제 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공부했었죠. 거기에서는 불공제 사유는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도 안 들어오고 41번, 42번 칸에도 안 들어오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도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카드 가지고 불공제 사유로 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 불공제 사유는 들어오고 신용카드의 불공제 사유는 안 들어온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얘 작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는 그냥 띄워넘고 수출 시점 명세서를 가도록 할게요. 자, 450페이지를 보면, 자,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 가지고 보면 수출신고 번호가 있는 거는 아래쪽에 쓰고 수출신고 번호가 없는 거는 기타 영세율 쪽에 쓰는 거예요. 위쪽에. 그런데 이 수출시점 명세서 문제에서는 일단 산적일을 기준으로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입력하는 거예요.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산적일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여기에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통화 코드는 거래 국가가 아니라 거래 통화였어요. 뭐 영국한테도 파운드나 유로나 그런 게 아니고 US 달러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일본한테도 NY인 JPY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일본한테도 US 달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한 통화를 쓰는 거지 국가가 아니고, 이 환율을 쓰는 거는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이지만 선적일보다 우리가 환가날이 선적일보다 더 빠르면, 결제받고 환가날이 더 빠르면 환가날의 환율을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는 문제 포인트가 없었죠. 그럼 수출 시점 명세서에는 수출 신고일은 들어올 일이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수출 신고일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쓸 일은 없다. 수출 신고일하고 선적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예 증빙 자체가 상이한 증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수출 시점 명세서 포인트도 끝났고,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들어오면 안 되는 항목만 제외하고 공제되는 것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입력하는 내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40번, 41번 칸에 입력하는 금액 그 항목이나 일치한 거예요. 두 개가 값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입력하면 안 되는 게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는 세금 계산서로 공제받을 거니까 여기에 안 들어올 거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되지 않는 불공제 사유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아도 안 되니까 불공제 사유도 여기 안 들어올 거고, 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 형태 있죠. 간이과세자. 그럼 간이과세자도 한테 매입한 거 혹은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한 것도 안 들어올 거고, 또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 있어요. 과세사업자 중에. 그게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용역, 입장권 발행하는 업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사에서는 당연히 항공권은 거의 다 보면 법인카드나 법인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죠. 그러면 그거는 일반 전폐에 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러 갔을 때에 테스트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영수증들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분류하라고 먼저 시킬 거예요. 그럼 분류할 때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일반 전폐에 쓸 거니까 먼저 쭉 빼내세요. 그리고 이 외에는 공제가 되는 거니까 따로 빼내면 그만큼이 완전 초임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과 상관없는데, 영수증 중에서 식당인 것만 또 빼내세요. 식당인 것만 빼내가지고 이거 공제로 돌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경력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이론상으로 직원 회식비를 카드 긁으면 공제가 되는 걸로 우리 공부하고 있죠. 우리 회사 회식비 법인카드 결제하면 매입세 공제되도록 해서 57만 카드 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 그런데 나중에 회사에 가보시면 요식업은 전부 다 불공제 떠 있어요. 요식업은 홈택스로 들어가 보면 우리 법인카드 내역 보면 전부 다 불공제로 요식업은 다 찍혀 있어요. 근데 그걸 과세로 해서 공제 받으려고 전환을 하려고 하면 회식 참석자 명단과 서명과 사진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그걸 자기들이 인정해 주도록 해서 올리면 인정을 해 주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못 뒤집는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공제를 받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식당 것만 딱 따로 빼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참 나눌 때가 이거예요. 왜냐면 일반 전폐만 입력하고 부가가치 신고서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자, 우리는 당연히 시험이니까 불공제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회사에서는 최대한 불공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대표이사한테 개인적으로 밥 먹었잖아요. 뭐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거래처하고 밥 먹었는데 무슨 매입세 공제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먹은 것처럼. 그죠? 대표이사 집에 TV가 있어도 회의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래야지 서로가 좋은 거지. 회사 가서 사장님 쥐가 써놨고 골프치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거래처 준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걸 알아야 다음에 이거 적정한 선 안에서 되도록 이렇게 돌리는 거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원칙을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세요. 우리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법인카드 가지고 할 때. 자, 그럼 방금 말했던 것들을 빼고 나머지 입력하는 게 이 포인트였죠. 자, 다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문제로 가서, 첫 번째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이었는데 459페이지에서, 근데 이건 별로 안 어려웠죠. 필요적 기재사항만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되는 거였어요. 필요적 기재사항만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급자는 등록번호, 상호성명,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 그리고 작성일자, 공급가의 세액. 그렇게 보면 진짜 몇 개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이 누락이 되면 공제가 안 되는 거지, 착오로 틀렸는데 다른 걸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되니까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서식 볼 때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세금 계산서라는 글자 눈에 보이시죠? 여기는 세금 계산서 받은 내용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인 거. 신용카드는 부가세 불공제 사유면 부가세 신고 자체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그래서 세금 계산서인 것만 해당 사항이에요. 자, 다음 이제 공제받지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탭을 보면 이 안분계산 내역 탭은 우리가 예정신고 때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의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비율만큼은 불공제 처리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은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이 안분 계산하는 기준은 우리가 면세사업, 과세사업 얼마만큼 했니라는 비율은 사업에서 물건 팔린 만큼을 보는 게 맞겠죠. 나의 의도대로 난 면세품 많이 팔 거야 라고 한다고 면세품이 많이 팔릴지 어떻게 알아? 마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해서 과세품, 면세품 팔린 금액이니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통으로 사용한 먼저 우리가 안분 대상 금액을 찾아야 되는 게 이 공통 매입세액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예정 때 하는 안분 탭에서는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을 쓰면 세액이 나오고, 그리고 총 공급 가액은 과세 면세 같이 둘 다 합친 매출액 공급 가액에 이 중에 면세는 얼마만큼 매출이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총 매출 과세 면세 매출 중에 면세가 얼마이다. 그럼 면세 비율만큼 여기 불공제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700만 원 중에 420만 원은 불공제 처리되고 280만 원은 공제된다 그 이야기인 거죠. 이해가시죠? 700만 원 중에서 420만 원은 60%는 불공제고 40% 280만 원은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AT 2급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올 때 불공제로 처리했다면 280만 원을 공제된다고 회계 처리해 줄 거고, 700만 원을 전부 다 공제를 받아버리면 420만 원 공제 받으면 안 된다는 회계 처리해 줄 거라 그랬어요. 그죠? 결론은 똑같은 거죠. 280 공제되고 420 공제 안 되고. 결론은 똑같은 건데 우리가 사올 때에 51번 매입과세로 처리했느냐 54번 불공 처리했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럼 예정신고 때는 안분을 하는데 확정신고 때는 그럼 정산 내역 탭에 가서 할 거고, 정산 내역 탭에도 산식은 공급가액 기준인데 이 정산에서 중요한 건 안분 계산하는 여기까지는 확정신고 기간에 하는 거지만 확정신고분만 쓰는 게 아니고 과세기간분을 가지고 쓴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한도를 계산하는 것처럼 전체를 이야기할 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였던 아니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였던 이거든 대손세액 공제든 전부 다 과세기간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확정가만 가지고 따로 계산한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본 적이 있다면 저 말고 다른 분한테 보셨겠지.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론과 실무에서는 해본 적도 없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도 한도 계산을 따지는 거죠. 왜냐면 한도 계산이라는 건 과세기간별로 따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부가가치 이론 시작할 때 처음 이런 말을 했었죠. 예정신고는 임시적으로 하고 확정신고 때는 과세기간 것 전체 중에 예정신고 때 신고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신고하는 거라고. 항상 그게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그럼 얘도 그런 식인 거예요. 한도 계산을 과세기간 걸 해서 예정신고 때 이미 불공제했던 부분 뺀 나머지가 확정 때 불공제다.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할 때도
과세기간 한도 계산해서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것은 뺀 나머지는 확정 때 공제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는 자, 안분 때하고 차이가 있는 게 여기에는 공통 매입 세액이에요. 안분에서는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을 쓰면 옆에 세액이 나왔고 여기는 공급 가액을 쓰는 게 아니라 세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적혀 있는 거 잘 보라는 표현을 해요. 세무 1급에서 세무 1급을 장난 잘 쳐요. 정산일 때 공급 가액 주고 안분일 때 세액을 줘가지고 공 하나 틀려가지고 문제가 통째로 날리게 만드는 나쁜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한글을 잘 보시고 그럼 예정 확정 것 같이 먼저 우리가 안분 대상 금액을 써야 되니까 이 세액을 안분할 거죠. 그러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예정 확정 기간의 과세 면세 전부다. 그 중에 예정 확정의 면세 공급가액 쓰면 과세기간의 불공제 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예정 신고 기간의 매입세액을 그 불공제했던 기불공제 세액을 빼면 확정 신고 기간의 불공제 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도 안분 때는 당연히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정산일 때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그럼 마트를 오픈했는데 오픈 행사 같은 거 하겠죠. 그래서 그 거래처에다가 한해 행사품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면세 쪽에서 지원이 많이 온 거야. 뭐 쌀, 달걀 뭐 이런 쪽이 지원이 많이 와서 오픈 행사 때 한해 행사하니까 걔가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예정 때 안분할 때는 그런 면세 매출이 크니까 불공제가 카트 같은 거나 공통으로 쓴 것들 사실 마트에 있는 건 전부 다 공통 매입세액이겠죠. 그러면 그건 면세 비율이 컸다가 이제 오픈빨이 끝나고 4월달부터 6월달 매출 봤더니 뭐 면세품은 쌀은 비싸서 잘 안 팔리나 봐. 그냥 과자만 팔려. 세제만 팔리고. 그러면 상황이 완전 뒤집어지겠죠. 그럼 과세기간 그 면세 비율은 팍 낮아지니까 예정 때 우리가 구입했던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불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기간 걸로 제대로 정리하면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예정 때 불공제했던 걸 확정 때 돌려주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 걸 정리해야 얘가 끝나는 거예요. 과세기간 걸로 정리를 해야 이번 게 정리가 끝나는 건데 고정자산은 이 면세 비율도 과세기간마다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계산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럼 이 재계산은 고정자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라든지 아니 원재료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하는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들어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식 가지고 보면 K랩에서는 편하죠. 건물 구축물이냐 아니면 그 외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같은 기타 자산이냐 그리고 취득 연 월까지 써주면 경과 과세기간 수만큼 세워서 남아있는 경감률을 알려줄 거고 단기의 면세 비율과 단기 이전에 우리가 신고했던 면세 비율하고 차이를 써주게 될 건데 당연히 이 차이는 5% 이상 나는 경우에 하는 거죠. 적혀 있기는 직전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직전은 직전 신고된 면세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앞 과세기간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세 번째 과세기간인데 첫 번째만 신고했었고 두 번째는 안 한 거예요. 면세 비율이 5% 차이가 안 나서. 그러면 여기 직전은 첫 번째 과세기간 거에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면세 비율 증가율 차이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면세 비율을 쓰고 그리고 이제 불공제되는 세액에는 증가가 되면 더 불공제를 하고 마이너스가 면세 비율이 줄어들면 오히려 매입세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미리 이야기했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에서 많은 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미리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은 참 좋고 아니 분도 나만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랬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새로운 걸 갈 건데, 자, 우리 컴퓨터 3005번 회사로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월부터 12월 죄송해요. 잠시만요. 우리 깨끗한 것 가지고 봅시다. 우리 3002번 회사로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볼게요. 3002번 회사로 가서 이럴 때 보면 전 괜히 마음이 좋아요. 옛날에는 3002번 회사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부가세 신고서 여기 있죠 하고 같이 열어야지 되는데 3002번 회사에 부가세 신고서 여세요 라고 말만 해도 알아서 열고 계시잖아. 대단한 무궁무진한 발전이에요. 그죠? 사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자산 세무일급 수업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편해. 세무일급 수업할 때 왜 제일 편하고 분위기가 제일 좋냐면 다들 필요로 하신 분들이 와 있거든. 일단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왔더라도 어떻게든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다르죠. 그리고 시키면 시킨 대로 잘 들어가요. 그리고 못 들어가면 옆에 사람 잘 들어갔을 때 눈치껏 보고 하거나 아니면 놓친 것 같으면 제 타이밍을 보고 잽싸게 물어봐요. 그 타이밍을 알아. 이제 여러분들 경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수업 들었던. 그러니까 세무일급이면 유경험자들이죠. 이 수업에. 심지어는 출결 관리에 대해서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알아서 화면 때문에 다 찍어놨어. 그런 훌륭한 실력들이라서 다음 미래의 세무일급 때 만약에 저를 만나면 처음 만났는데 마치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막 근데 일부러 막 편하게 이렇게 시키는 게 일부러 뒤에서 보려고 그래요. 이분이 다 까먹었는지 말하면 할 수 있는 컨디션인지를 봐야지 내가 어디 수준까지 설명을 하면서 가야 될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거의 대다수 하시더라고. 5년 넘지 않는 이상. 5년 넘으면 다 까먹었고. 자, 여기 들어오셨죠? 그럼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을 하는 이제 문제들을 저와 같이 볼 건데, 그럼 이 구성되는 요소를 이제 같이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하실 때, 자, 여기가 앞면이에요. 얘가 정기신고서 앞면이에요. 그럼 오른쪽은 뒷장들이죠. 앞면에는 한 칸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 7번은 여기, 12번은 여기. 지금 여기 있는 합계들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14번은 여기. 지금 화면에 지금 안 나오지만 16번 클릭하면 16번은 여기, 18번은 여기. 그럼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아래쪽마다 합계라고 적혀 있는 것 여기에 다 들어오는데 자세한 내역들이 따로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뒷장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출의 예정 누락분 있죠. 예정 신고 때 신고 안 했으면 빠뜨리는 거는 확정 신고 때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과세기간 아니니까. 그래서 예정 신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1,000만 원을 누락했다 여기다 쓰면
여기에 들어와서 매출 확정신고 매출 세액에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되죠. 여기다 쓰면. 그래서 확정신고서에 누락이 했던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정 때 내가 환급 못 받은 게 있는 거야. 세금계산서 받은 건데. 예를 들어 600만 원짜리다. 그럼 600만 원에 60만 원 쓰면 여기에 공제되도록 60만 원이 들어와서 납부할 세금이 4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예정 때 누락한 것들 여기 쓰지만 결론적으로 계산은 여기서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산은. 근데 내역을 여기에 자세히 넣어야 되니까 여기는 한 칸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은 내역이 자세히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구조면 첫 번째는 우리 매출에 대해서 보면, 자, 매출은 첫 번째 나눌 때 10% 과세다, 0% 영세다라고 나누게 돼요. 10% 과세다, 0% 영세다. 그럼 지금 여기에 쓰는 이 금액들 있죠? 1번부터 8번까지 얘네들을 우리는 다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이라고 말하면 얘네들 전부 다 합인 9번인 거고, 10%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된 과세 표준하면 1번의 금액,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과세 표준 물어보면 5번의 금액,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과세 표준이에요. 왜냐하면 과세 표준은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할 대상 금액이라 그랬죠. 오른쪽에 10% 0% 곱해서 세액 산출하려고 적혀있는 이 앞에 금액이 과세 표준들인 거죠. 공급가액들. 자, 그럼 이 과세 영세를 나누고 나서 과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우리 매매출전표에서는 11번 매출과세 쓰는 게 여기에 들어오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중에 일반 과세인 거.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17번 카드과세, 22번 현금과세가 여기에 들어와요. 17번 카드과세나 22번 현금과세. 그리고 여기 기타 4번 칸에는 14건별하는 게 들어오는데, 증빙이 없는 것도 여기에 오지만 간주공급이나 간주임대료도 우리 여기에 썼었죠. 간주공급 14건별로 처리하는 거 있는데, 직접 쓰면 간주공급도 여기 시가가 들어오는 거죠. 부가세법은. 그리고 간주임대료도 임대료를 쓰면 여기 세액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자, 다음 우리 내구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혹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우리는 12번 매출 영세라고 썼는데, 얘는 영세율의 세금계산서에 오고, 기타는 영세율인데 증빙 없는 것들 있죠. 대표적인 게 직수출이죠. 그러면 16 수출을 한 게 여기 올 거예요. 그럼 7번엔 예정신고 누락한 건데, 오른쪽에 예정신고 누락한 걸 보면, 예를 보면 예정신고 누락분은 과세의 세금계산서다 아니다로 둘로만 나누지 신용카드는 언급이 없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는 11번 매출과세만 여기에 오고, 17번 카드과세나 22번 현금과세나 14건별은 전부 다 여기 34번 칸에 들어올 거예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자, 다음 영세율은 뭐 똑같이 12번, 16번. 그럼 얘네들 쓴 이 37번 합계가 여기 7번으로 들어와서 매출세액이 같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손세액 가감은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매출세액에서 줄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채권을 대손금을 회수를 하게 되면 이제 받았으니까 매출세액을 내야 되니까 110분의 10을 우리는 플러스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로 대손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나누기 11을 하시면 돼요.
공급 대송금은 공급 대가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 세액을 쓸 거죠. 여러분들 나누기 1.1 곱하기 1.1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죠. 그럼 공급가액 이야기하는 거고,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세금만 이야기 안 하거든. 공급가액은 나누기 1.1이고 세액은 나누기 11이에요. 그럼 계산기로 나누기 11 하시면 나와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계산기 있죠? 이런 계산기 중에 텍스라고 적혀있는, 텍스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있는 게 있을 거예요. 텍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적혀있는 계산기 있으신 분들 아마 눌러보면 대다수가 5%나 10% 잡혀있을 거예요. 일본에 5%라서 5% 잡혀있는데, 그거 만약에 학원에 오실 일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제가 10%로 그 값 세팅해 드릴게요. 아니 또 공과의 세가 때 생각보다 편해요. 이게. 자, 그럼 우리 매출은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있죠. 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자,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나요? 매입자가 발행하나요? 원칙은 매출자가 물건을 공급하고 거래 징수하면서 거래 징수에 따른 증빙을 발행해 주는 게 세금 계산서는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물건을 샀어요. 1,000만 원치. 그래서 제가 1,100만 원을 여러분한테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사업자인데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매입세액 어떻게 공제받죠? 슬퍼하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만든 제도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과세관청에 거래 사실을 통보하고, 거꾸로 여러분이 역으로 저한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걸 제가 받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인데 제가 발행 안 한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매입은 매출하고 다르게 매입은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세금계산서 받은 거다, 세금계산서 받은 거 아닌데 공제해 주는 거다. 이렇게 둘로 나눠요.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다,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해 주는 거다. 근데 이 14번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쪽에서 입력한 합계가 14번에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럼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일반 매입이다, 고정자산 매입이다, 이렇게 둘을 나눌 거고, 이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은 세금계산서 받는 건 전부 다 들어와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는 건 51번 매입과세, 52번 매입영세, 54번 풀공, 55번 수입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제가 되든 안 되든 세금계산서 받은 건 전부 다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들어오거나 여기에 들어오거나. 여기는 세금계산서라고 우리가 적는 것들은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세율이다, 공제된다 안 된다 따짐없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 지금 여기에서 54번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었다가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여기에서 54번이 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54번이 그래서 두 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54번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넣었다? 지금 여기라 표시했지만 사실 여기죠. 그럼 넣었다 빼는 거예요. 얘는 세액이 0%하고 다 섞여서 있기 때문에 매출처럼 10% 0%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직접 써줘야 돼요. 세액도. 그럼 0%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세액칸이 자동으로 안 뜨는 거예요. 그럼 예정신고 누락부는 잠시 후 좀 보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오른쪽에 보시면 신용카드로 우리가 매입했는데 공제되는 거 있죠. 신용카드 매출은표 수능명세서에서 되는 것들.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라고 쓰거나 61번 현금 과세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올 거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들도 있겠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는 53번 매입 면세, 58번 카드 면세, 61번 현금 면세, 60번 명건, 이런 것들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면 여기에 들어와서 매입액 곱하기 104분의 4나 106분의 6 해서 여기에 세액으로 들어갈 거예요. 공제되는 만큼. 다음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도 54번 매입 면세나 60번 명건, 60번 명건은 농민이나 일반 개인한테 증빙 없이 샀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매입세 인정해 준다고 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입력을 하면 47번은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럼 여기에는 공제되는 것만 들어온 거죠. 공제 안 되는 건 여기 안 들어오는 거야. 아예. 우리 신용카드 불공제사 여기 안 들어오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신용카드 매출원표 수령명세에서 말했던 세금야서 발급 불가 업종 사업자 세금야서 수집은 전부 다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신용카드 매출원표 수령명세에서 금액이랑 일치한 곳이라 그랬죠. 그럼 얘가 14번인데 지금 이것처럼 세금계산서인 거하고 세금계산서 아닌 것과 예정신고 때 우리가 공제 안 받으면 확정신고 때 공제해줘요. 확정신고 때 공제 안 받았죠? 버스 지나간 거예요. 원래 원칙은. 그 다음 1기 때 공제 안 받은 걸 2기 때 공제해준다? 그런 개념 없어요. 1기 신고서를 새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때 누락한 거는 해주는 거니까 세금계산서는 똑같이 51번, 52번, 54번, 55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아래 번호도 없는 여기에서 똑같이 57, 61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얘네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매입세액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정 때 누락한 불공제도 여기에 들어오죠. 접대하면서 하는 물건 선물 세트 사면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결국은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얘 때문에.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예정 때 누락했는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입력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입력하는 건 결론적으로 여기에 들어온 거죠. 지금 여기 입력한 거는 결론적으로 여기 들어온 거잖아. 지금 지금 얘네들 전체 총 합계 금액이 얘가 지금 1위로 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얘 합계가 아니고 얘 합계가 1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얘 합계는 얘로 온 거고 이거고 세금계산서 아닌 거의 합계인 거고 전체 합계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기준으로 봐야 되지 예정 때 불공제인데 불공제 어디 입력해야 되지 공제 안 되니까 두 번 써야 돼 이 생각하면서 다른 거 찾는 분은 신고서를 아직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얘는 참고 내역이에요. 얘가 마음에 안 든다면 쓰지 말고 계산기로 두드려서 여기만 써야 돼요. 그럼 여기에 내역이 이건 거지. 그럼 예정 때 누락한 불공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예정 때 누락한 불공제라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확정됐거든 예정됐거든 불공제 거 빼는 곳은 여기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불공제 집어넣으면 거의 다 틀리더라고. 자, 그럼 여기도 제가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줬는데 증빙을 못 받아서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공제받는 게 있다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서는 얘네들은 별로 등장 잘 안 해요. 부가신고서 문제에서는 안분시키는 거 직접 계산 안 시키니까. 그럼 이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되었으니까 납부 환급세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세금을 빼주는 건 빼주고 잘못했으면 가산적 역할이 있으면 가산적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18번에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을 볼 건데 이 18번이 커서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아래에 있는 19번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18번이 보이죠? 19번은 바로 아래 거 클릭하시면 18번이 보일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신 이 하나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10,000원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줘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0,000원이에요. 소득세나 지금 여러분도 혼선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또 분명히 전자신고 세액공제 나올 건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 신고라서 20,000원이 전자신고 세액공제고 홈택스에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신고 나올 거예요. 그거는 소득세 이야기고 부가가치세는 10,000원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였다 그저 적혀있으면 그냥 아무 말 없어도 알아서 이 10,000원 써야 돼요. 그럼 10,000원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럼 신용카드 매출면 발행세액 공제는 여기 3번 칸에 있는 거 2개 더해서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왜냐면 세액 공제는 우리는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대상이니까 우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여기 21번 위치 눈으로 기억하세요. 21번 위치 눈으로 기억하세요. 자주 적혀 있어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얼마 있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쓰면 돼요.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세액이 얼마 있다고 하면 그냥 여기에 쓰기만 하면 돼요. 예정신고 미환급세. 그리고 이 사이 거는 지금 우리 내용이 아니니까 필요 없고 개인 사업자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다음 26번에 보면 이번에 우리 회사가 잘못하면 이제 가산세라고 벌금 성격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26번은 더하기예요. 칸은 여기 보면 칸 더하기가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오른쪽에 가산세를 좌우와 같이 잠시 후에 여기까지를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가산세에 들어와서 뺄 거 더 빼고 납부세 환급세액에서 세액공제나 뺄 거 다 빼고 그리고 잘못한 건 더하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자 우리는 이제 세법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납부세액, 환급세액 그런 거 아니에요. 차가감 납부세액이에요. 차가감 납부세. 그게 내가 실제로 낼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뺄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진짜 내야 될 세금이 이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전표에서 미지급 세금이나 미수금 될 게 27번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이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쉬었다가 가산세 얘네들을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